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 자립 단계까지 끌어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 경제의 확립, 이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굉장히 딱 부드러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대놓고 아주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경제정책 관련된 설명을 직접 했습니다. 관련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체질 바꾸겠다. 내 임기에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꼽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청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3개년 구상,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을 통해서 지금 이만큼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우리 경제 구조를 체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오늘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모든 대책에 핵심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특징으로 꼽혔는데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구상을 밝히셨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몇 가지 병폐, 세 가지 병폐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방만 경영이랄지, 입찰 비리랄지, 이런 불합리한 구조, 이런 세 가지 병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입찰 비리를 좀 뿌리 뽑아야 하겠다. 해서 입찰 비리를 저지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입찰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정부의 입찰을 담당하는 부처인 조달청에 2년 동안 입찰을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 인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이 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일감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제일 나쁜 게 공무원한테 돈 주면서 로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당연히 기업도 처벌받지만 그 해당 공기업도 앞으로는 입찰 못하게 싹 뿌리를 뽑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이 퇴직 임원을 협력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퇴직 임원을 일자리를 제공한 협력업체에 2년 정도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협력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런 입찰 비리가 아주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업들이 결국 나라의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입찰 비리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는 겁니다. 한 번만 걸려도 용납하지 않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정신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벤처 붐을 위해서 4조 원 투입하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통령이 밝힌 몇 가지 과제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를 구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과제를 밝혔는데 그중 하나가 벤처 창업 붐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실업 진짜 문제고 젊은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일할 기회를 못 찾는 것, 그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4조 원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그만큼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첫 번째 벤처붐 때 줄줄 샜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난 벤처 창업 때 정부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재정을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창업에 성공한 그런 벤처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실패를 디딛고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이번에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숫자가 관련된 대통령의 약속이랄까 다짐이랄까 비전인 것 같은데요. 자, 성장 이만큼, 소득을 이만큼까지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목표를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347, 474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보시는 분들께서 좀 헛갈리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347이 맞느냐, 474가 맞느냐. 네네. 지금 대통령이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17년에 어떤 모습의 경제를 이룩해야 하느냐 이런 경제 네.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네네. 말하자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고용률 70%까지 네. 끌어올려야 하겠다.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 4% 초반까지 끌어올려야 하겠다. 네. 이런 경제 비전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그 시점, 아니면 지금부터 3개년 계획이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3년 내지는 임기를 마치는 4년 뒤에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때 평가를 받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네.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7이랄지 474랄지 네.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우리는 밝히지 않겠다. 네. 다만 3만 달러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은 2017년에 3만 달러를 달성을 하고 네. 4만 달러를 넘볼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 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임기 내, 네. 3년 내에 저 정도 성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수치냐 아니면 지나친 상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성공한 정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747 목표를 세웠다가 호된 비판을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달성을 못해서. 이번 474 내지는 347 목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네. 해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달성 가능한가의 문제보다는 네. 하나의 기운의 문제다.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올해와 내년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총선에 대선에 줄줄이 이어지는 임기 말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약속한 474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오늘 조원동 경제수석이 백브리핑한 것과 같이 2017년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잠재 성장률이 3.3%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일종의 대재앙스러운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네. 전체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틀을 짜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네. 올해 본인부터가 이 떨어져 있는 하나의 길을 모아서 네. 혁신으로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고리를 꿰지 않으면 네. 다시 한국 경제가 다시 필요한 변화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취임 딱 1년 맞은 날 대통령이 직접 마치 경제 수석이나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직접 떠맡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평가할 테고요. 약속한 3년 그리고 임기를 마치는 4년 뒤에 반드시 결실이 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통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경제정책인데 통일 얘기를 했네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선이 다 경제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다른 말씀을 하나 하셨죠. 네. 자, 지난달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를 약속한 거예요. 네. 그거고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통일
통일의 준비 과정을 챙기겠다. 네. 말로만 하는 통일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네.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직속이라는 게 그럼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준비한 그 과정을 챙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물론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건 통일 과정을 챙기고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오늘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과정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통일 준비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통일은 대박이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도약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대약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날 설명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40분에 걸쳐 지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 하나하나 챙겨서 틈틈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